시작하겠습니다. 지금 시간 2023년 10월 13일 금요일 아침 7시 18분을 막 지나고 있습니다. 언제나 마찬가지로 시청자 여러분께 구독을 좀 눌러주십시오라고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물론 이미 구독 시청을 하신 분은 또다시 누를 필요가 없습니다. 시청자분들이 이렇게 모여주진 않으신 것 같아요. 지금 한 10분 정도 일찍 방송 시작해서 그런 것 같습니다. 제가 어디 좀 아침 일찍 가야 될 일이 있어서, 제가 부산에 갑니다. 오늘 4.18혁명 때문에 부산에 갑니다. 혹시, 부산에 도착하는 시각이 한 오후 5시쯤 되고요. 혹시 부산에서 저를, 좀 만나고 싶으신 분은 이따 제가 전화번호 공개해 드릴 테니까 저한테 문자를 넣어주시면 됩니다. 자, 오늘 아침 뉴스 브리핑 제목을 여러분께 보여드립니다. 김태우 씨, 정치를 계속하고 싶다면 선거 무효 소송을 시작하세요 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김태우 강서구청장 후보가 어제 패배를 시인하고 이렇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 숫자들을 보면 이상하다. 69대 31, 69대 31, 69대 31, 69대 31, 69대 31, 68대 32의 숫자가 이상하다. 본인이 진짜 책임 있는 정치인이라면 이러한 문제, 이러한 의혹에 대해서도 본인이 책임지고 해명해야 될 의무가 있다 하는 겁니다. 이거는 조금 이따 제가 본격적으로 방송해 드려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어제 오후에 깜짝 놀랐습니다. 김영호 씨가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고 하는 소식을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동안 말이 많았습니다만 어쨌든 깜짝 놀랐습니다. 김영호 씨의 죽음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런저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페이스북에 저널리스트 칼 윤이라고 하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의 글을 여러분께 소개해 드립니다. 페이스북에서 가지고 왔습니다. 고 김용호 연예부장이 명복을 빕니다. 오늘 아침 그의 죽음을 전해 듣는 마음은 매우 참담합니다. 문재인 정권의 우울하고 참담했던 시간들 속에서 김 부장과 가세현 식구들이 전해주는 유튜브는 많은 사람들이 적지 않은 위로와 즐거움을 주었습니다. 4.15 부정선거에 대한 인식을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준 그들의 초기 노력 또한 지나칠 수 없는 공입니다. 특히 김 부장은 문화전쟁의 이슈를 많은 자유우파 시민들에게 일깨우면서 구체적인 정보를 가지고 쓰레기 좌파들과의 싸움에서 꼭 필요한, 그러나 아무도 하지 못했던 치열하고 질긴 근성으로 더러운 싸움이 악역을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덕분에 철없이 나대면서 쓰레기 좌파들에게 알게 모르게 부역하던 일부 연예인들이 그나마 자중하는 모습을 보인 것은 오롯이 그의 공입니다. 그들의 방송 내용이 나이 드신 어르신들이 보기에는 연예인들이 신변 잡담이나 낄낄거리면서 자기들끼리 소란스럽게 떠든다 생각이 들지 몰라도 그렇게라도 해서 젊은 친구들이 이 싸움에 관심을 갖고 다가서게 했다는 데 일조했다면 충분히 그들의 역할을 한 셈입니다. 김호준의 뉴스공장이 젊은 친구들에게 끼쳐온 해악의 영향력을 아는 사람이면 동의할 것입니다. 그러던 그들이 언제부터인지 이런저런 이유로 다투고 이합집산하는 것을 보면서 나 같은 사람은 매우 곤혹스러웠습니다. 비난, 비방의 글들이 SNS에 올라오면 매우 눈살이 찌푸려졌지만 같이 동조하거나 항의하기보다는 그냥 가만히 있어주는 게 최선이다 싶었습니다. 그만큼 이 엄혹한 싸움터에서 그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모두 귀하고 소중했고 시간이 지나면서 그런 잡음들도 조용히 가라앉기를 바랐습니다. 그러던 중 이런 참담한 일이 발생했습니다. 그의 잘잘못이나 혐의에 대해서 나는 알고 싶지도 않고 설령 자세하게 안다 해도 내가 과연 그들에게 돌을 던질 수 있을 만큼 나 자신은 도덕적으로 아무 흠결이 없고 내 인성은 하나도 하자가 없는 완벽한 사람일까? 그동안 그를 힘들게 했던 사람들에게 똑같이 묻고 싶습니다. 다들 그렇다고 답할 수 있겠습니까? 누구누구의 잘잘못을 따지는 것도 아니고 고인을 일방적으로 두둔하는 것도 아닙니다. 다만 이 체제전쟁의 냉혹한 현실을 도대체 이 사람들은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는 것인지, 저들이 오랫동안 공들여 만들어온 이 기울어진 운동장의 피해가
얼마나 심각한지, 얼기소기에 촘촘히 심어놓은 저들의 조직이 얼마나 질기고 탄탄한지 조금의 인식이라도 있느냐고 묻고 싶습니다. 그걸 안다면 이래서는 안 됩니다. 작금의 사법부가 얼마나 편향되고 노골적으로 세력의 좌파 권력에 부역하는 집단인지를 제대로 안다면 그를 김용호를 저들이 아가리에 쳐넣는 짓은 하지 말아야 했습니다. 시답지 않은 국회의원과 정치인들 10명, 100명의 몫을 잘 싸우던 전사 하나를 보낸 마음은 참담하고 참담합니다. 부질없고 덧없습니다.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라고 하는 카륜 씨의 필명을 쓰신 분입니다. 이분은 애틀란트 거주하시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네. 국내에도 자주 다녀가시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자, 어제 강서구청장 선거가 이제 결과가 나왔죠. 조선일보가 이런 보도를 내놨습니다. 여에 등 돌린 중산층. 윤석열 대통령이 대통령 선거에서 7% 이겼던 마고에서 16% 졌다 하는 겁니다. 강서구청장 보선 결과를 분석해보니 여당이 60과 70세대를 제외한 모든 연령대에서 약세를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제 나름대로 분석을 한 겁니다. 물론 이 그런 분석을 하는 것이 당연하겠죠. 그런데 주요한 문제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가게에서 장사가 끝나면 돈을 이렇게 쓰이죠. 한 번만 쓰이지 않습니다. 이렇게 2번, 3번 씁니다. 또 이렇게 숫자가 올라오면 검사를 합니다. 반드시. 일단 그러한 그 숫자가 맞는지를 확인해야 하는 것이 먼저라는 겁니다. 근데 조선일보와 같은 우리 유력 신문사의 문제는 뭐냐면 검증을 안 해요. 그 숫자가 맞는지를 검증을 하고 그 숫자가 맞다는 검증이 이루어지고 난 뒤에 이런 분석 기사가 나와야 되는 건데 얘들은 이렇게 안 해요. 그 숫자를 그대로 믿어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그 숫자를 믿지 않는 사람들을 공격을 해요. 자, 제가 조선일보를 비난하는 이유가 이런 데 있습니다. 자, 방화 1동은 69, 국힘 31, 방화 1동 69대 31, 등촌 3동 69대 31, 화곡본동 69대 31, 화곡제 2동 69대 31, 화곡제 3동 69대 31, 화곡제 4동 68대 32. 여러분, 이런 숫자는 의심해 봐야 되는 숫자 아니에요? 이거는 4.15 때도 똑같았습니다. 근데 우리나라 주력 언론들은 이 숫자를 검증하려고 안 한다는 겁니다. 이게 만약에 자기의 돈이라면 검증했겠죠. 이상하다. 내가 여기서 69만원, 이건 31만원. 항상 나는 왜 31만원만 벌어야 돼? 쟤는 69만원이고, 그러면 갈망이 안 했을 겁니다. 조선일보도. 근데 그런 일은 안 해요. 그래서 제가 조선일보, 중화일보, 동아일보, 우리나라의 언론사가 수준이 낮다는 겁니다. 황색지예요. 이거는 당연히 의심해 봐야 되는 수치 아니에요? 또 하나, 이거는 우리나라 언론뿐만 아니라 국힘당, 국민힘당에서도 이 수치 검증하자고 나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겸허히 수용하겠대. 정신 나간 사람들 아니에요? 그리고 지식인이라고 한 사람, 그리고 부정선거 우파이지만 부정선거 없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이 숫자를 설명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게 나올 수 있는 숫자예요? 여러분, 우리는 숫자에 겸손해야 해요. 조선일보도 겸손하지 않고 부정선거가 없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 겸손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다 뭔가 사악한 사람들입니다. 사악하거나 무지한 사람들입니다. 자,
이런 결론이 있어요. 아마 이거 VON에서 제가 가지고 온 것 같은데, 이 수법으로 내년에 총선 또 180석 가져갑니다. 저들이. 농담 같죠? 그냥 계속 겪으세요. 당신들은. 국민의힘 보고 하는 얘기입니다. 또 국민의힘을 지지하는 사람들에게, 국민들에게 하는 얘기고, 부정선거가 없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에게 하는 얘기예요. 농담 같죠? 이 수법으로 내년에 총선 180석 가져가요. 희한한 사람들이에요. 희한한 사람들이에요. 자, 그 다음에 또 자, 이런 글이 있어요. 안순씨라고 하는 분이 이런 페이스북에 글을 올렸습니다. 소를 여러 번 잃었으면 소 요양권을 속히 고쳐야 합니다. 그리고 도둑도 빨리 잡아야 합니다. 근데 외양간도 고치지 않고 도둑도 잡지 않고 또다시 비싼 소를 사서 외양간에 들여놓는 어리석은 농부처럼 이 나라의 여당 지도자들은 하는 짓이 그렇다. 아주 정확한 표현입니다. 이거 지금 몇 번째 당하죠? 이거 지금 몇 번째 당해요? 이것이 몇 번째 당하고 있냐고요? 그럼 이거 문제 있다고 생각해서 야 이거 고치자라고 얘기해야 되는 거 아니냐고요? IQ가 낮은 겁니까? 아니면 멍청한 겁니까? 이런 숫자를 보고 어떻게 그냥 넘어가느냐고요? 자, 저하고 김태우 씨의 관계는 어제 좀 말씀드렸습니다. 큰 관계는 아니고, 김태우 씨가 이제 폭로하고, 이 국립재벌을 하고 좀 피신해 다닐 때, 불안에 떨면서 피신해 다닐 때, 저하고 김기수 변호사가, 김차로 사랑제일교회 정관 목사 교회까지 제가 이렇게 데려다 준 일이 있습니다. 그거예요. 그런 관계는 있습니다. 제가 그러면서 열심히 하십시오. 후원합니다. 라고 얘기를 했죠. 제가 김태우 씨에게 좀 말씀을 드립니다. 김태우 씨가 계속해서 정치할 마음이 있다면 김태우 씨는 선거무효 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왜 김태우 씨가 선거무효 소송을 제기하느냐 하면 만약에 말입니다. 만약에 김태우 씨 표가 도둑을 맞았다면 그건 김태우 씨가 도둑 맞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국민의 주권이 도둑 맞은 거라는 겁니다. 그걸 찾아줘야 할 의무가 누가 있다? 김태우 씨에게 있다는 겁니다. 그런 유권자의 권익을 찾아줄 의도가 없다면 김태우 씨는 지금 정치 그만두세요. 아마 김태우 씨는 선거무효 소송하지 말라고 당 높은 사람으로부터 아마 윤석열 대통령이나 뭐 김기현 대표나 이런 사람들 압력을 받고 있을지 몰라요. 그러나 이제 그런 사람들이 압력에서 벗어나세요. 김태우 씨는 이거를 해명해 줄 의무를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거에 대해서 의문을 갖고 있어요. 이 숫자 때문에 김태우 씨가 도둑을 맞았다면 그건 김태우 씨가 아니라고 얘기했어요. 국민의 주권자의 지역 주민의 권리를 도둑 맞은 거예요. 그걸 찾아줘야 할 의무를 김태우 씨가 갖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 의무를 방기한다면 김태우 씨는 앞으로 정치인으로 성공하지 못할 거예요. 올바른 정치인으로 성공하지 못합니다. 제가 김태우 씨에게 다시 말합니다. 김태우 씨는 억울하게 표를 도둑맞은, 주권을 도둑맞은 주민들이 있다! 라고 하는 의혹에 대하여 해명해야 할 의무를 지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나라에 지식인들이 많아요. 한마디씩 합니다. 대표적인 지식의 윤평중 씨가 있어요. 윤평중 씨 칼럼을 읽어드리면서 비판을 좀 해드리겠습니다.
윤평주 씨가 이런 글을 올렸어요. 거대한 민심 위반에 직면한 윤석열 대통령. 여기까지 맞아요. 정치인 윤석열은 죽는 길을 고집할 것인가 아니면 사는 길을 결단할 것일까? 아주 훌륭한 제목이에요. 윤석열 정부가 출범 1년 반 만에 거대한 민심 위반에 직면했다. 그리고 그 가장 중요한 책임은 윤석열 대통령에게 있다. 맞아요. 여기까지 맞아요. 정치인 윤석열이 혜성과 같은 등장을 가능케 한 궁극의 힘은 공정과 상식의 회복을 바라는 국민의 갈등이었다. 여기까지 맞아요. 하지만 윤 대통령의 오만과 무능 그리고 그의 우편향은 이런 국민적 기대에 찬물을 끼얹었다. 그 결과 지금의 광범위한 민심 위반이다. 자, 이 문장은 맞기도 하고 틀려요. 무능과 오만 요거는 맞아요. 누구 말을 안 들어. 승질부터 버럭 낸대요. 그리고 무능해요. 그런데 이 말은 틀리대요. 그의 우편향은 이런 국민의 기대에 찬물을 끼얹었다. 아니에요. 윤석열 대통령이 좀 발언을 저쪽 좌파들에게 대한 발언을 좀 격한 표현을 썼다고 해서 윤석열이 우로 갔다. 거짓말이에요. 취식인은 그렇게 얘기하면 안 돼요. 분명히 따질 건 따져야 돼요. 윤석열은 입으로만 우편향이었어요. 실제로는 안 그래요. 광주를 헌법에 넣겠다? 4.3 제3 재심해서 사람들에게 수억 원대의 억대 보상금을 준다? 윤석열은 말로만 우편향이에요. 그러나 그 행동은 그렇지 않아요. 이게 우리나라 지식인들의 문제라는 겁니다. 윤평중 위의 지식인은 항상 이래요. 윤석열은 우편향이 아닙니다. 말로만이에요. 실제로 그는 좌측일을 하고 있어요. 윤평주 씨보다는 저 북한에서 내려온 김태선 씨가 훨씬 정확합니다. 김태선 씨의 글을 소개해 드립니다. 그래서 글을 잘 써야 되는 거예요. 김태선 씨 글을 여러분께 소개해 드립니다. 또 욕먹을 소리를 쓴다. 어제 좀 아는 사람들과 만났는데 그들이 하는 말이 요즘 세상이 점점 달라져 간다고 했다. 그래서 내가 뭐가 바뀌고 뭐가 달라지는가를 그들에게 물었다. 그들이 하는 말이 뭔가 달라지는지는 꼭 짚지 못하고 그냥 요즘 윤 정권 들어서 점점 달라져 가는 게 눈에 안 보이는가 라고 나에게 되물었다. 그래서 내가 그들에게 답을 해주었다. 내가 보기에 세상은 바뀐 것이 옳다. 우선 문재인 세상에서 윤석열 세상으로 바뀌었고 둘째로 여당이 더불어당에서 국힘으로 바뀐 것 이외에 다른 어떤 것든 바뀐 것은 아무것도 없다. 이게 김태선 씨 글입니다. 그리고 달라진 것은 아무것도 없다. 우선 국민이 윤석열에게서 제일 바랐던 문재인 이재명 심판은 실현되지 않았다. 다음으로 대법원도 언론사도 특별히 달라진 것이 없다. 다음으로 부정선거 해명도 달라진 것이 없다. 아주 정확합니다. 김태선 씨가. 또 전두환 대통령의 시신은 아직도 안치되지 못하고 그냥 집에 있다. 도대체 뭐가 달라져 간다는 것인가? 아직도 지켜봐야 한다는 건가? 그러자 그들이 한미 동맹이 강화됐다고 나한테 얘기한다. 내가 그들에게 말했다. 한미일 동맹은 한국이 일방적으로 원하는 것이 아니라 미국과 일본도 우리만큼 원하는 것이고 문재인 때에도 미국과 일본은 한국을 적으로 돌린 적이 없었다. 마지막으로 그들에게 한마디 해주고 내가 자리를 떠났다. 문재인, 이재명 같은 간첩들과 종북 친중 분자들을 그대로 두고는 대한민국에서 달라질 것은 아무것도 없다. 그리고 점점 더 망해갈 뿐이다. 그런데 오늘 아침에 눈을 떠보니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서 보수 우파들이 패배했다고 한다. 이래도 뭐가 달라졌다고 계속 우길 테냐. 멍청한 인간들은 아마도 내년 총선에서 이기면 된다고 또 두고 보자고 우길 것이다 하는 겁니다. 이 아까 윤평중 씨 그런 소위 보수 논객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이 김태선 씨의 글을 좀 봐야 돼요. 달라진 게 뭐 있어요? 윤석열 대통령이 우파가 됐다고요? 입으로만. 아주 김태선 씨가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는데 어떻게 이쪽에서 산 사람보다 북한에서 내려온 사람이 정확하게 현실을 파악할까? 그리고 앞으로 글 쓰는 사람은 좀 수치스러움을 느끼면서 글을 써야 돼요. 그냥 막 쓰지 마세요. 윤평주 씨처럼 글을 쓰면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다음으로 갑니다. 어제 이런 뉴스를 제가 전해드렸습니다. 대한변협이 대법원장 후보를 공개 추천한다는 뉴스를 전해드렸어요. 자, 제가 말씀드릴게요. 손 떼세요, 대한변협은. 주접떨지 말고, 대한변협은 주접떨지 말고, 대법원장에서 군침을 흘리지 말고, 손 떼세요. 변협, 당신들 내가 잘 알아요. 박근혜 대통령 때, 탄핵 때 변협 당신들 뭐 했는지 내가 너무 잘 알아요. 그리고 변협 회장 선거하는데 그 돈 자금 누가 되는지 잘 알아요. 얼마나 되는지도 알고 있어요. 그 대형 로펌이 됐어요. 그 대형 로펌에서 변협에 이사 한 명을 꽂았어요. 지금 대법원장 후보 추천한다? 대형 로펌 사람 추천하겠죠. 그 대형 로펌이 추천하는 겁니다, 지금. 변협의 이름을 빌려서 대형 로펌이 추천하는 거예요. 제가 잘 알아요. 손 떼세요. 주접 떨지 말고. 대한변협 회장은 지난 선거에서 돈 어디서부터 얼마를 받아서 어떻게 썼는지를 밝히세요. 먼저. 그리고 로펌에서 보낸 그 이사 해임하세요. 그리고 대법원장 후보를 추천할지 말지는 그때 가서 얘기하세요. 우리나라 집단 중에 가장 썩은 집단이 제가 뭐 그랬죠. 사법이라고. 검사, 판사, 변호사입니다. 가장 썩었어요. 변호사도 입 다물고 있어요. 왜 그런지 알아요? 변호사들 먹여 살려요. 심리 불속행이라는 것 때문에. 거기서 지면 상대방 변호사 비용도 물어줘야 돼. 그러니까 변호사들은 가만히 있는 겁니다. 입 다물고. 제가 대한변협에 점잖게 충고합니다. 주접 떨지 말고 가만히 있으세요. 당신들이 추천하는 공개 그 대법원장 후보는 로펌 사람을 대형 로펌에서 추천하는 거예요. 그 짓 하지 말고 대형 로펌에서 보낸 이사 해임하세요. 그리고 지난 변협 선거에서 돈 얼마를 어디에서 받았었는지 공개하세요. 세상은 그렇게 간단한 게 아니에요. 주접 떨지 말고 입 다무세요. 대한변협은. 자, 여러분.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말씀을 좀 드려야 되겠습니다. 저는 이제 더 이상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서는 이제 뭐 거론을 하려고 했지만 이 글은 여러분께 소개를 좀 해드릴 필요가 있기 때문에 지금부터 소개를 해드립니다. 이 글을 쓰신 분은 김채영 작가이십니다. 김채영 작가가 쓴 글을 여러분께 전문을 소개해드립니다. 죄송합니다. 김채영 작가가 쓴 글입니다. 제목은 선거의 여왕이 결국 사과의 여왕으로 등극하고 말았다. 이거를 읽어드리기 전에 제가 여러분께 미리 말씀드립니다. 기분이 언짢으시더라도 끝까지 들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제발 부탁입니다. 기분이 언짢으시더라도 끝까지 들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계속 갑니다. 선거의 여왕이 결국 사과의 여왕으로 등극하고 말았다. 사과만 하시다가 끝내시렵니까? 작년 11월 즈음에 김포 아라뱃길 길목의 어느 휴게소에서 한 여성 작가를 만났습니다. 그 여성 작가는 박근혜의
그리움은 아무에게나 생기지 않습니다의 베스트셀러를 엮은 실제 작가이며 마지막 남은 애국 보수 성향의 여성 베스트셀러 작가라고 나는 판단합니다. 그 여성 작가는 이름만 대면 알만한 작가이며 여성 특유의 섬세하고도 진농한 필체로 독자들의 마음을 사로잡는 마력이 있으며 어느 누구보다도 박근혜를 사랑하고 존경했던 작가로 나는 생각합니다. 박근혜는 감옥에서 그 여성 작가들의 책을 읽고서 감동을 받았는지 자신이 옥중서신 내용에 담긴 그리움은 아무에게나 생기지 않습니다. 책의 집필을 그 여성 작가에게 맡기라고 유영아에게 지시했습니다. 그런데 막상 초판 1세가 출시되었을 때 그 책은 역근이가 유영아라는 이름으로 둔갑되었고 박근혜의 눈 덮인 얼굴 표지에 유영아라는 이름이 커다랗게 인쇄되어 출판되었습니다. 정작 그 여성 작가의 이름은 판권지 맨 하단의 편집자란에 가세현 출판사에 소속된 여러 명의 직원 명단 속에 끼어서 조그마한 이름으로 겨우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작가는 인쇄로 먹고 산다지만 사실 작가는 출판되는 책 표지 커플에 새겨진 자신의 이름으로 먹고 삽니다. 박근혜가 지명한 노미네이션에서 엮은 책의 표지에 자신 이름이 아닌 다른 사람의 이름이 떡하니 인쇄되어 나왔을 때 그 황당함과 모욕감은 이루 말할 수가 없다는 것을 필자도 작가이기 때문에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 여성 작가가 만약 유영아와 당시 출판사였던 가세현에게 법적 소송을 제기했다면 그 책은 출판업계의 관례와 판례상 판매 정지 가처분을 받게 될 확률이 굉장히 높았을 겁니다. 또한 유영아와 가세현은 그 여성 작가에게 엄청난 손해배상을 감수해야 하는 상황이 되었겠지만 여성 작가는 박근혜 대통령에게 폐가 된다는 생각으로 작가로서의 그 모욕감과 부당한 대우를 고스란히 온몸으로 감당해내면서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고 있었음을 감지할 수 있었습니다. 필자는 그런 여성 작가의 마음씨가 참 감동적이었습니다. 쌀쌀해진 늦가을 날씨에 옷깃을 여미며 그 여성 작가는 나에게 필자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기서 필자는 김치영 작가입니다. 이렇게 말했다는 겁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절대 정치에 다시 복귀하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 그녀의 말에 나는 즉시 저항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직접 들은 말입니까? 필자의 질문에 그 여성 작가는 아무 말 없이 쓸쓸한 표정만 지으며 물끄러미 아라뱃길의 흐르는 강물에 상념어린 시선만 떨구었습니다. 그 말은 유용하게 들은 말 아닙니까? 유용한 말을 어떻게 믿습니까? 필자는 정중히 예의를 갖추며 질문했지만 사실 그 질문은 잘못된 사실을 나에게 말하지 말라라는 항의성이 담긴 저항적인 질문이었습니다. 나의 재차 질문에 그 여성 작가는 아무런 대답 없이 빤히 내 눈을 쳐다보면서 무언의 눈빛으로 이렇게 말하는 듯 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이제 정치에 관심이 전혀 없어요. 그냥 쓸데없는 기대하지 말고 그냥 놓아드리세요 라고 말하는 눈으로 말하는 것 같았다는 겁니다. 필자는 그 여성 작가와 헤어진 뒤 끊임없이 되뇌었습니다. 아니요, 박근혜 대통령은 다시 정치에 복귀할 거야. 그래서 무너지는 헌정과 법치를 반드시 회복할 거야. 진실과 정의를 그대로 이렇게 파묻고 갈 뿐이 아니야. 그 11개월이 지난 후에 박근혜는 결국 스스로 유영아의 대리 인터뷰와 구미생가에서의 인터뷰, 중앙일보와의 직접 인터뷰로 그 여성 작가의 대답이 사실임을 증명해 주었습니다. 필자는 박근혜 대통령을 주인공으로 하는 정치 아포칼립스 소설 망각공화국 철로 역정을 펴냈고 김동철 박사의 일대기 경기인은 네이버 베스트셀러가 되었습니다. 그 탈구한 무궁화 지고 피다라는 박근혜 숙명 일대기 영화 레제 시나리오를 집필할 때 가장 어렵고 마음이 괴로웠던 부분을 잊어서야 고백합니다. 박근혜는 탄핵 전 2016년에 세 번의 대국민 사과 담화문을 발표했습니다. 2016년 11월 29일 마지막 세 번째 대국민 사과문을 발표했을 때 박근혜는 자신이 대통령직에서 조기 퇴진하겠다고 분명히 항복 선언하였습니다. 당시 박근혜는 탄핵의 단초가 된 최소한의 국정농단 사실 여부를 조사하려고 노력하지도 않았고 음모와 거짓에 저항 한번 제대로 하지 못하면서 사과부터 먼저 하고 백기를 든 사실이 얼마나 안타까웠고 필자는 이 부분을 시나리오에서 어떻게든 합령하기 위해 무던 노력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러나 필자 이런 노력은 이제 물거품이 되었습니다. 사면 복권된 지 1년 7개월 만에 타이밍을 놓친 때늦은 유영아의 대리 메시지, 그 이후 박근혜의 언론 인터뷰에서 잘못된 탄핵에 대한 저항이나 자신을 둘러싼 음모와 거짓에 대해 싸울 의지를 천명하는 대신에 또다시 국민들에게 탄핵은 저의 불찰이라며 사과부터 했습니다. 선거의 여왕이 결국 사과의 여왕으로 등극하고 말았습니다. 탄핵 전부터 박근혜는 투쟁 대신에 사과를 택했고 탄핵 후 사면 복권된 후에도 여전히 사과부터 하는 박근혜에게 필자는 기대를 줬습니다. 박근혜가 잘못된 것을 바로잡으려는 의지가 없다는 것은 현재 자신이 지나온 재임 중 치적이나 말하는 회고록 따위를 쓰는 것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지금 회고록을 쓸 때입니까? 아무리 재임 중 훌륭한 업적을 남긴 듯 정작 자신은 사기 탄핵을 당하고 죄 없는 주변 인사들 수백 명이 인생이 파탄당하고 무죄한 최소원 여사가 아직도 감옥에 있건만 그 최소원이 아직도 죄를 지었다고 판단하고 있는 박근혜의 멘탈을 필자의 양심으로서는 도저히 정상적으로 볼 수 없습니다. 무죄한 대통령을 탄핵한 법치 테러범들과 그들이 잔인한 사냥개였던 현 직권력 세력들이 현재 박근혜의 처신을 보면서 속으로 얼마나 실수를 지으며 탄핵의 완결에 의기양양해하며 쾌재를 부르고 있을지 상상하면 할수록 필자는 울분이 깊어만 갑니다. 국민은 국가의 주권자로서 열렬하게 지지했던 정치 지도자에게 무엇을 요구하고 비판하는 권리를 충분히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 나라의 민족성은 자신이 지지했던 지도자를 비판하거나 무엇을 요구하면 역적이 됩니다. 필자는 박근혜의 정치적 역량이나 소양은 이제 더 이상 따지지 않을 것입니다. 기대를 저으면 마음이 편해집니다. 그러나 필자로 더욱 괴롭히는 것은 국민들의 정치적 관심도와 참여 방식이 너무나도 비지성적이고 비양심적이라는 것입니다. 필자는 이전부터 대깨문과 개딸, 대깨운들이 비지성을 SNS를 통해서 규탄해왔습니다. 그러나 광박들의 비지성도 그들과 못지않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필자는 광박들의 위험을 대체적으로 세 가지로 분류하며, 첫째, 비지성, 무논리, 폭력성을 동반하는 무작정 묻지마 좋아요 광박. 두 번째, 박근혜를 팔아야만 후원금이나 코인을 뜯어 얻을 수 있는 생계형 광박. 세 번째, 지성을 갖추었으나 박근혜를 지지했던 자신이 언행을 합리화하려는 광박. 필자가 가장 우려스러운 광박은 이 세 번째 유형입니다. 첫 번째와 두 번째는 어쩔 수 없이 박근혜를 지지할 수밖에 없는 해당 사항이지만 세 번째는 박근혜의 잘못을 인지하고도 그에 대한 비판을 하지 않고 있는 경우이기 때문에 더욱더 비겁하고 비양심적이라는 것입니다. 필자는 자신이 지지했던 지도자가 잘못된 길로 가는 것에 대하여 비판적 행위를 하는 것을 배신 또는 반역자로 매도하는 풍토에서 무슨 애국이나 민주주의니 하는 말 따위는 다 공허한 매어림을 깨닫고 이제 SNS에서 정치 의미 그런 개돼지들과의 다툼거리밖에 되지 않다고 판단하기에 가급적 지양하려고 합니다. 결국 애국은 어느 한 지도자의 기대어 열렬히 빠는 행위에서 파생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본연 업무나 사업에 가장 충실히 하고 가까운 주변인들에게 도움을 주시는 힘을 키우는 것이 가장 큰 애국임을 깨닫습니다. 필자는 당분간 망각 공화국 철로 역장의 속편인 정치 아포칼립스 장르인 제네 시나리오 형식의 소설, 레제 시나리오의 형식의 소설 반인류를 미디어북 형식으로 집필하면서 곧 계약 체결할 또 다른 영화 프로젝트의 시나리오에 집필을 전향하려 합니다. 지면을 빌려서 지난 11월경에 그 여성 작가에게 퉁명스럽게 저항했던 나의 질문을 진심으로 사과합니다. 김 작가님,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작가님의 판단이 옳았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라고 하는 김채영 작가의 근기를 제가 여러분께 소개해드렸습니다. 지금도 제가 여러분을 만나서 4.5혁명을 같이 합시다 라고 하는 권유를 합니다. 많은 분이 난 아직은 참여 안 하렵니다. 왜요? 12월쯤 되면 박근혜 대통령이 신당을 만들 거예요. 그 신당이 되면 제가 거기에 가겠습니다. 제가 그랬어요. 예, 그 신당 만들어지면 저도 글로 가요. 내가 우리 혁명군들 다 모시고 글로 갑니다. 근데요, 박근혜 대통령 신당 안 만들 것 같아요. 이제 꿈 깨세요. 그리고 그만 좀 놓아드리세요. 아니래요. 이상로 기자가 중앙일보 기사를 잘못 읽었대요. 여러분, 저 중앙일보 기사 잘못 읽지 않았습니다.
중앙일보하고 인터뷰했다는 것 자체가 항복한 거예요, 여러분. 자, 저는 지금 4월 혁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국민의힘만 믿고 있으면 3년 뒤에 이재명이 대통령이 됩니다. 아까 어떤 분이 얘기했죠. 소를 입었으면 외양간을 고치고 소를 찾아야 되는데, 도둑질한 사람을 잡아야 되는데, 그런 생각 안 하고 비싼 소만 사다가 또 외양간에 넣는다. 그게 국민의힘이에요. 그럼 어떻게 3년 뒤에 이재명이 대통령이 된다니까요. 틀림없어요. 3년 뒤에 이재명이 돼요. 시간은 이재명이 편이라고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우리는 4월 혁명을 해야 됩니다. 4월 총선 출마자를 모십니다. 이 전화번호로 전화를 하셔서 적극적으로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저는 오늘 부산에 갑니다. 부산 도착 시간이 한 5시쯤 됩니다. 저를 만나고자 하시는 분은 이 전화번호로 문자를 보내주시거나 전화를 주시면 됩니다. 여러분, 제가 상당히 미우실 거예요. 최근에, 예전에는 안 그랬습니다. 저는 댓글을 지우지 않았어요. 최근에는 과감하게 지웁니다. 댓글을 지우지 않고 쓸데없는 소리 하는 사람 지우지 않았더니 완전히 뭐라 그럴까, 이상한 얘기들을 많이 해서 방해를 하고요. 그래서 저는 쓸데없이 의도적으로 저를 방해하는 사람, 4월 혁명을 방해하는 사람은 과감하게 지우고 있습니다. 최근에 지우고 있어요. 저한테 헛소리 하지 마세요. 저한테 헛소리 하지 마십시오. 저는 목표가 있는 사람입니다. 저는 목표를 향해서 가요. 이상로를 도와주세요, 여러분. 그게 목표입니다. 여러분, 저는 독립언론인이고요. 자만 금전적 후원을 부탁드립니다. 해외에서 원하실 분은 페이팔 계좌를, 국내에서 원하실 분은 큐브랜 계좌를 이용해 주실 수 있습니다. 자, 회원가입은 영상 하단에서 해 주실 수 있습니다. 제가 상당히 미울 겁니다. 미워하시는 분 많아요. 알고 있어요. 하지만 욕먹는 거 아주 익숙합니다. 댓글이 들어왔는지를 여러분께 보여드립니다. 김태우 씨는 사전 선거 무효 소송은 하지 않을 겁니다. 늘 하는 이야기지만 김태우는 비겁한 용기 있는 인간형입니다. 그냥 김태우 보온으로 의리와 비약한 인간이죠. 그래서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모르지만 거듭 말씀드립니다. 김태우 씨는 국민이 잃어버린 주권을 찾으려고 하는 노력을 하지 않으면 올바른 정치인이 아니고 앞으로 정치인으로 성공할 수 없을 겁니다. 국힘당은 식물일당이에요. 예, 그거 어때요? 아니, 번번이 얻어 터지면서 그냥 잘하다, 저 사람이 날 잘 때렸대. 69대 31이 지금 벌써 몇 번째예요. 때려줘서 고맙대. 이런 당이 국민의힘입니다. 숫자를 잘 다스리는 인간은 잘 살고 과학적인 국민들이 삶입니다. 맞아요. 이대로 가면 공산화는 시간 문제입니다. 그렇다니까요. 우리나라 공산화가 3년 후에 공산화 됩니다, 여러분. 김태산 씨 아주 올바른 분이에요. 김태산 씨가 윤평주 씨보다 훨씬 올바른 글을 쓰고 있어요. 김태우 씨는 자신이 정치계에 발을 딛게 된 최초의 동기와 초심을 잃지 말기 바랍니다. 예, 제가 얘기하는 게 그거예요. 여기 이제, 예, 제 그 친척한테도 왔어요. 예, 제 친척이 지금 올랜도에 살고 있습니다. 예, 내일로 미래로 파이팅. 예, 제 동서입니다. 지금 미국에 살고 있거든요.
자, 어떤 분이 이렇게 글을 봤어요. 제가 읽은 글. 정말 이상로 기자가 저거를 잘못 읽었으면 좋겠다. 그런데 사실이다. 가슴이 미어 터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 방송 시청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이제, 박근혜 대통령은 그냥 놓아주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미련을 버리세요. 미련을 버리시고요. 4월 혁명에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방송 시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부산에서, 뵐 수 있으면 많은 분들을 뵀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